여름을 가장 싫어하던 미국의 이색문화체험 유튜버가 단 3일 만에 여름에 대한 신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의 여름 문화체험 때문이었다는데요.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시원하다고 외치는 사람들, 한강에서 배달시켜 먹는 치맥, 지하철 플랫폼의 시스템 냉방, 얼음 가득 담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지금부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국 여름의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서머 리입니다. 여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정작 저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LA에서 태어나 자란 저에게 여름은 언제나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끈적이는 공기, 윙윙거리는 모기들, 숨이 턱하고 막히는 더위, 무엇보다도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는 뜨거운 열기가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름이 되면 시원한 나라로 장기 여행을 떠나곤 했죠. 그러다 보니 많은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각 나라의 이색 문화를 체험하는 유튜버의 삶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 이름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셈이었어요. 친구들은 농담처럼 저를 놀리곤 했었죠. 여름이 여름을 싫어한다니 차라리 이름을 겨울로 바꿔봐.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의 여름을 찾아가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그 순간을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여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여름이 싫어서 시원한 나라로 장기 여행을 다녔지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접하다 보니 영상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영상을 혼자 보기 아까워서 친구들과 공유했는데 친구들이 재미있다며 유튜브를 해보라고 했죠. 그렇게 하나 둘씩 올린 영상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의 공감을 받게 되어 나름 유명한 유튜버가 되었답니다. 자연스럽게 수입도 생기게 되니 더 많은 이색문화 체험도 할 수 있었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 더 이상 새로운 콘텐츠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아무리 이색문화 체험이라고 해도 여름만큼은 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가 올린 SNS 사진 한 장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뜨거운 삼계탕을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쓴 자막이 있었어요. 처음엔 번역이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 시원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런데 친구는 진지하게 설명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정말로 그렇게 느낀다고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으로 다스린다라는 뜻이래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시원함을 느끼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말일까?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걸 먹으면 몸이 시원해지는 유전자라도 있다는 건가? 저는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여름의 다른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밖은 분명 38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공항 내부는 놀라울 정도로 쾌적했거든요. 천장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이 제 얼굴을 감싸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입국장 온도계는 정확히 24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LA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냉방 시스템이었습니다. 수화물을 찾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의 표정도 여유로워 보이더군요. 무더운 여름날인데도 다들 지친 기색이 없는 편안한 얼굴로 걸어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벌써부터 이 나라의 여름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삼계탕이라는 음식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 한국에 발을 디딘 첫 순간부터 제 기대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도 놀라운 경험은 계속되었어요. 기사님은 영어가 서툴렀지만 핸드폰으로 번역 기능을 사용하면서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에어컨 바람이 적당히 시원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도 활기차 보였습니다. 기사님이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서 엄청 더운 날이지만 서울은 어디를 가도 시원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어디를 가도 시원하다니 무슨 말이지? 한국 사람들은 더위를 못 느끼나 마음속에 커다란 물음표를 가졌지만 곧 알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기사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숨이 턱 막히는 열기가 느껴졌어요. 서울은 시원하다더니 LA보다도 더 덥잖아. 사진 한 장 믿고 이 더운 여름에 한국에 오다니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새로운 콘텐츠를 찍어볼 욕심으로 이 먼 곳까지 온 내 자신이 정말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어요. 고요하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더군요. 체크인을 하면서 직원분께 물어보니 한국의 건물들은 여름 냉방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온도뿐 아니라 습도까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은 물론 공기청정기가 상쾌한 공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방에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시원하고 쾌적하긴 하지만 그건 미국 호텔도 마찬가지 아닌가.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본격적인 한국 여름 체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종로에 있는 50년 전통의 삼계탕집이었어요. 나를 한국으로 오게 만든 바로 그 삼계탕이었죠. 밖의 온도는 38도를 넘었지만 식당 안은 살짝 추울 정도로 시원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뚝배기에서는 엄청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솔직히 좀 망설여졌습니다. 이런 더운 날씨에 김이 나는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니 상상만 해도 땀이 나더군요. 하지만 카메라를 켜고 첫 숟가락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인가. 그때 맞은편 테이블에서 누군가 감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히 시원하다는 한국말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쪽을 바라봤어요. 중년의 아저씨가 삼계탕을 먹으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어로 물어봤어요. 설마 정말로 시원하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분은 웃으면서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걸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든다고. 그게 바로 시원한 거라고 하시더군요. 주변의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삼계탕을 다시 먹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땀을 흘리면서 먹다 보니 정말로 몸속에서 뭔가 시원한 기운이 도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게 시원한 건가? 삼계탕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몸속부터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어렴풋이 그 말의 뜻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체험 목표는 을지로의 냉면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정반대로 차가운 음식을 체험해 보기로 한 거죠. 금속 그릇에 담긴 냉면이 나왔을 때 그릇 표면에 맺힌 물방울이 시원함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육수는 얼음이 동동 떠 있을 정도로 차가웠고 면발은 쫄깃하면서도 시원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머리가 띵하면서도 속이 확 뚫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자와 식초를 살짝 넣으니 그 시원함이 배가 되더군요. 이건 삼계탕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시원함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 차가운 것이 주는 직접적인 상쾌함이었죠. 저는 감탄하며 면발을 후루룩 먹어치웠습니다. 면은 따뜻하게만 먹는 걸로 알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시원함을 즐기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냉면을 먹고 나니 길 건너편에 긴 줄이 보였습니다. 간판을 보니 팥빙수 가게였어요. 계획에 있던 건 아니었지만 호기심에 가보기로 했죠. 20명은 넘어 보이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거든요. 다들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즐거운 표정이었어요. 드디어 차례가 되어 주문한 팥빙수가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곱게 간 우유 얼음 위에 통통한 팥과 새하얀 떡, 그리고 알록달록한 과일들이 예쁘게 올려져 있었거든요. 모양이 너무 예뻐서 먹기 아까울 정도였어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먹어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우유 얼음의 감촉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달콤한 팥과 시원한 얼음의 조화가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더군요. 이건 단순히 차가운 디저트가 아니었어요. 머릿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음식이었죠. 저는 천천히 팥빙수를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시원함은 정말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한강 체험을 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 미리 걱정이 되었어요. 뉴욕이나 런던의 지하철역을 생각하면 여름철 플랫폼은 그야말로 찜통이거든요. 그런데 서울 지하철 플랫폼에 내려가자마자 느낀 건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었고 온도계는 24.5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도 땀 한 방울 없이 여유롭게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서울은 시원한 곳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 수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나와 거리를 걷다가 갈증이 나서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편의점 안이 생각보다 덥더군요. 에어컨은 켜져 있었지만
이미 한국의 시원함에 익숙해진 터라 생각보다 시원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저는 카운터에 있는 직원분께 물어봤죠.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시원하지 않네요. 그분은 미안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 편의점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지 않아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냉방을 살짝 약하게 해요. 대신 몇 블록 떨어진 곳에 가시면 쉼터로 지정된 편의점이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세요. 이미 음료수를 하나 사서 마셨지만 호기심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새로운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확실히 달랐어요. 시원한 바람이 세게 나오고 있었고 몇몇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아 더위를 피하고 계셨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시원함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무더위 쉼터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세게 트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편의점조차도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희한하게 얼음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물어보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하더군요.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여름을 견디는 게 아니라 함께 이겨내는 방법을 만들었구나. 그리고 그 방법은 매우 다양하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죠. 저녁이 되자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 강변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도 편의점에서 산 치킨과 맥주를 들고 돗자리를 폈습니다.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한강 치맥을 본 적이 있어서 기대감이 컸죠. 노을이 지는 한강의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도 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삭한 치킨을 한 입 베어 물고 차가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니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친구, 연인들이 모두 행복한 표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걷는 사람,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 심지어 뜨거운 라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국 사람들에게 한강은 여름을 즐기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그때 옆에 있던 한국인 가족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알록달록한 과일꼬치를 주었어요. 한 입 베어 물었더니 와사삭 소리가 나면서 재미있는 식감과 달콤한 맛이 태어나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죠. 이름을 물어보니 탕후루라는 재미있는 이름이었어요. 서툰 영어와 몸짓으로 소통하면서도 아이들과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치킨도 나눠 먹고 함께 사진도 찍고 간단한 영어도 가르쳐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한강은 사람들의 마음까지 시원하게 만드는 공간이라는 거요. 치맥이라는 단순한 조합이 이렇게 큰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한쪽에서는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대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과도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강에서의 모든 것이 저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졌어요. 미국에서는 여름 저녁을 밖에서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미국에서의 밤거리는 위험하니까요. 하지만 한강에서는 모든 게 가능했습니다. 도시와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공간에서 저는 여름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정말로 여름은 즐길 수 있는 계절이라는 걸 태어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에서 만난 대학생 친구들과 함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치더군요. 좁은 방 안은 완벽하게 냉방이 되어 있어서 마치 커다란 냉장고에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신나게 탬버린을 흔들면서 한국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도 용기를 내어 한 곡 불렀죠. 신기하게도 노래를 부르면서 스트레스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가슴속에 있던 답답함이 사라지더군요. 이것도 일종의 시원함이었습니다. 감정을 발산하면서 느끼는 정신적인 상쾌함 말이에요. 한국의 노래방은 단순한 오락시설이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방을 나와서 인생 네컷 부스를 발견했습니다. 언젠가 인스타에서 본 적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친구들에게 들어가자고 했어요. 네컷의 사진에는 웃고, 찡그리고, 놀라고, 행복해하는 다양한 표정이 담겨 있었어요. 이 작은 사진 한 장에 오늘 하루의 모든 감정이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여름은 이렇게 순간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하루를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경험한 다양한 종류의 시원함을 떠올려 봤습니다. 삼계탕의 목구멍까지 뜨거운 시원함으로 시작해서 냉면에 톡 쏘는 차가운 시원함, 팥빙수의 달콤한 시원함까지 정말 다양했죠. 거기에 지하철의 시스템적인 시원함과 편의점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시원함도 있었고요. 한강에서 느낀 정서적 시원함과 노래방에서의 감정적 시원함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이 모든 조각들이 모여서 한국만의 독특한 여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퍼즐을 맞추듯이 각각의 시원함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시원하다는 감각이 얼마나 깊고 풍부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요. 이건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걸 먹으면서도 시원할 수 있고, 차가운 걸 먹으면서도 마음까지 시원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시원함은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여름은 견디고 버티는 계절이 아니라 즐기고 누리는 계절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깨달음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여름을 싫어했던 서머가 드디어 여름과 화해하는 순간이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밤소리를 들으며 저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어제 찍은 인생 네컷 사진이 들려 있었죠. 네컷의 사진 속에는 웃고, 당황하고, 감동받고, 울컥한 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 작은 사진이 제게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감정을 경험했는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카메라를 켜고 마지막 클로징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시청자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 이름은 서머고, 드디어 저는 제 계절을 만났다고 말이죠.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시원하다는 감각을 경험했다고요. 창문을 살짝 열자 청량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소리도 시원한 소리였어요. 영상 편집을 마치고 업로드를 했습니다. 한국의 여름을 다룬 이번 콘텐츠에 대한 기대감이 컸죠. 예상대로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언어로 쓰인 감상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한국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했고, 외국 시청자들은 한국의 여름을 꼭 경험해보고 싶다고 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댓글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썼더군요. 서머가 한국을 자랑스럽게 만들어줬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닫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이 댓글들이 제일 시원하네요. 영상을 통해 한국의 여름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무더위를 주제로 한 콘텐츠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시청자들은 제 영상을 보고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특히 삼계탕과 냉면, 그리고 한강 치맥 체험을 꼭 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이들은 한국어로 시원하다는 표현을 배우고 싶다고도 했어요. 이렇게 작은 영상 하나가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이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모든 문화에는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전하고 싶어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저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귀국 당일, 인천공항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습니다. 수화물 가방 안에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삼계탕 레토르트 팩, 인생 네컷 사진, 노래방 영수증, 그리고 팥빙수 가게에서 산 팥빙수 모양의 키링까지요. 이 물건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시원함의 증거였고, 제 인생을 바꾼 경험의 흔적이었어요. 공항의 시원한 공기를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는 이 시원함이 그리워질 것 같았거든요. 카메라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여름을 이겨내는 게 아니라 여름 자체를 즐기면서 함께 노는 나라.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 이름과 제 삶의 모순을 해결해준 특별한 시간이었죠. 이제 저는 여름이라는 뜻의 서머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해요. 시원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 감각은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문화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다짐했죠.
내년 여름에도 꼭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전하겠다고요. 한국의 여름은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름을 가장 싫어했던 미국의 한 유튜버가 한국에서 새로운 여름을 체험하는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창의성과 삶을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시원한 여름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드는 영상이었네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